오늘은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도 특히 ESTJ, 에티제 분들의 특징 및 이별 원인 탑5 그리고 이에 따른 제외 전략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에티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워커홀릭이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워커홀릭이라는 유형의 분들과 어떻게 잘 맞춰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에티제 분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워커홀릭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고 연애에서 결혼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라는 부분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잘 맞춰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연애를 하다가도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재회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재회를 했다가도 또 이별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ESTJ 유형 분들을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워커홀릭 유형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특히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겠죠? 우선은 이 ESTJ 유형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11%를 차지를 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에티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분이 ESTJ 유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ESTJ 유형들 같은 경우에 특징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부분은 세계적인 그런 정제계 거물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이 유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유형들 같은 경우는 엄격한 관리자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유형에 대한 큰 제목만 보더라도 ESTJ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좀 파악하기가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전통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S랑 J가 같이 있는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의 특징이 연애에서 보자면 좀 결혼을 굉장히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이 연애, 결혼이라는 영역도 이제 인생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불안정한 연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 소모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연애가 안정이 되면 내가 인생이 좀 힘들고 불안정할지라도 연애에서는 안정감으로 이걸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안정한 영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얘부터 안정을 시켜놓고 나머지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이 연애나 결혼에서의 안정감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더 잘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좋은 연애를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삶을 안정을 시키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입장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연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진짜 완전 헌신과 충실을 다해요. 한편으로 워커홀릭 부분도 정말 맞는 게 제가 요즘 목표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태 살면서 10년이 넘도록 오늘은 몇 시에 퇴근을 해야지? 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은 누가 집에 가자, 집에 언제 가?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6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요. 그걸 보고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희연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계속 챙기니까 아무리 늦어봤자 새벽 1시 정도의 일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출근 시간이 오후인 것도 아니에요.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근데 그래요. 어쨌거나 제가 퇴근이라는 걸 좀 잘 모르고 일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ESTJ 유형들 같은 경우에 좀 워커홀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결혼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거, 안 되면 최소한 동거라도 빨리 하는 거,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워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유형을 가장 크게 특징 짓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리더십이 없거나 리더를 할 생각이 없어도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분들의 특징이 백수건 뭐건 내가 일을 하고 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빠야 되지 않나? 본인이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져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TJ 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바쁘냐,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해주고 있으면은 ESTJ 분들이 인사치레는 해주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 깊은 관계에 편입시킬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너랑 나랑 통할 게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친해지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처럼 바라보거나 좀 그런 행동을 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런 유형이겠구나 싶으시겠지만 상당히 꼰대예요. 본인이 꼰대인 걸 또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팩폭을 되게 잘해요. 아마 그만큼 본인이 할 줄 알고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게 많아서 그러겠죠? 저만 봐도 굉장히 팩폭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안 하고서 그냥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시험 기간이야, 공부해야 돼, 힘들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ESTJ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 없이 불평하시는 분들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좀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본인 삶을 돌보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못 쏟아요. 신경을 좀 많이 못 쏟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잘 돌보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요. 근데 그러고 다시 바로 일을 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야겠네? 일을 하자.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옆에서 일깨워줄 필요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뭘 하든 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편인데 그 에티제 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랑 시간을 내가지고 만났다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굉장히 TMI가 많고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아주 그냥 입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나가요. 그리고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말이 빠른 편이고 어떤 분들은 에티제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랩 같대요. 그리고 공감도 잘 못해주지만 빈말도 잘 못해요. 만약에 에티제 분이 칭찬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아 진짜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을 보면은 현대판 보부상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언제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챙겨 다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굉장히 예의를 중시를 하고 사람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투가 좀 직설적이고 퉁명스럽게 들릴 수 있기는 한데 딱히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날 싫어해서 이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본인이 에티제 분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런 타입이에요 라는 걸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감이 가실수록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에티제 분들이 만약에 이별을 한다면 왜 이별을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상대가 결혼 생활에 충실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상대가 에티제의 워커홀릭적인 부분을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상대가 에티제에게 서운함을 표현을 해서 지치게 만든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상대와 알맹이가 있는 대화가 아니라 겉도는 대화만 자꾸 한다고 느껴지고 이게 생산성이 없는 일로 느껴져서.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와 ESTJ 본인이 살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가 ESTJ 유형분들이 이별을 생각하는 탑5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인이 있다면 해결책도 있겠죠? 우선은 첫 번째 원인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첫 번째 원인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걸로 보였다고 하는 건데 그럼 확신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혹은 안정된 결혼을 바라는 이 ESTJ 유형분의 결혼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결혼할 만한 배우자감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별을 결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원인으로 이별을 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ESTJ 유형 분들의 결혼 소구점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잡지 못한 게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ESTJ 분 입장에서 지금 정도로 바뀐 너라면
그러면 안정적인 결혼을 내가 꿈꿔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바뀌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걸 바꿔야 하는지라는 부분은 이게 어떤 식으로 신뢰를 저버린 건지 혹은 어떤 식으로 그분의 결혼 소구점에 내가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겠죠. 바람을 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모든 원인들을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오늘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혹시 좀 1대1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면은 상황 적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로도 항상 달아주니까 그거 보시고 상황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기로 했던 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상대가 에티제분이 워커홀릭인데 내가 그 부분을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외를 하냐. 이 부분도 사실은 내가 바뀐 거 보여주면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연애의 자격에서는 MBTI를 가지고 상담을 하진 않아요. 저희 11가지 대표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이 ESTJ분들 같은 경우가 물론 정확히는 제대로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일성취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성취 유형이랑 내가 어떤 식으로 맞춰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남녀가 나뉘어요. 만약에 상대가 남자다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이해만 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저예요. 제가 가만 놔두면은 새벽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빠는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 라든지 적당히 쉬면서 해야지. 아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까지 일을 해? 그렇게 일을 하면 회사가 알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성취형 분들의 애정은 빠르게 깎여 나가요.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개인의 성장, 자기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커리어가 거의 자기 자신이랑 동일시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 굉장히 성과를 내려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되면은, 즉 워라밸을 따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의 본성을 바꿔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지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싫잖아요. 특히나 내가 지금의 모습인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건강도 걱정이 되고 사람이 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시간에 대부분을 일에다가 몰빵을 하는 사람이랑은 뭐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연애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TJ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좀 존중을 해주고 나를 가능하면 뒷바라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본인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본인 주변을 못 돌봐요. 본인 자신도 잘 못 돌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없이 좀 묵묵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좀 이상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ESTJ 유형이 이별을 생각하는 5번째 이유가 나랑 살아가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성취형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 5번째 원인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일성취형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가 그냥 나를 존중만 해줄 수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반면에 일성취형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성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성장하고 살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너가 점점 내려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갭을 못 견뎌 하거든요. 갭이 네가 나보다 빨라서 네가 살아가는 속도의 그래프가 높은 거는 여자분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건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내가 일성취형 이상으로 굉장히 성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존경할 만한 면모가 있는지라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연봉이 더 많다고 해서 너보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ESTJ 유형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해요. 차라리 나보다 못 벌고 백수여도 좋은데 나보다 발전이 빨랐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정확히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3번째가 ESTJ분한테 서운함을 너무 심각하게 말한 경우. 그래서 지치게 만든 경우. 근데 서운하다는 게 결국은 너는 왜 내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이니? 라는 뜻이고 사실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걸 비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ESTJ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여주기가 싫어지는 게 일단은 내가 일에 써야 하는 시간이 있고 이 시간 때문에 나는 연애나 결혼에 시간을 많이 못 쓴단 말이죠. 근데 서운함을 표현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배분한 시간에서 더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주려면. 그러면은 에너지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게 안정돼가지고 이 힘으로 내가 일을 더 잘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서 생긴 문제 때문에 내가 일까지 지장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애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다시는 서운해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거나 혹은 서운함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게 너랑 보상적 연애기는 해요.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나 벌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 귀에 안 들리거든요.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상대 귀에는 이게 너가 잘못됐어라는 식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로 입장이 너무나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너를 써야 돼요. 제외할 때만 너를 쓰는 게 아니라 특히 내가 서운할 때 혹은 너가 좀 듣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 너를 써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 생각 좀 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사실 내 몸보다는 일이 중요한 ESTJ가 듣기에는 그냥 잔소리란 말이죠. 잔소리로 안 들리려면 너를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는 일을 더 잘하고 싶잖아. 일을 잘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라는 걸 오빠도 알 거야.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남자분이 반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하시는 게 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알맹이 있는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서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잘 맞거나 관심사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생산성 있는 시간들을 원하기 때문에 좀 이분들이 봤을 때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나 너랑 대화하는 게 시간 낭비 같아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분의 관심사라든지 혹은 본인이 생산성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대화 주제들이 뭔지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상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귀는 게 신기한 거죠. 내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걸 몰랐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했었던 말들, 뭐 카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우리 뭐 통화했었던 내역이라든지 데이트할 때 했던 말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좋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빠르게 분석을 해내고 그거에 대한 대화 주제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재회는 항상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항상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을 하고 전략을 세울지라는 부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막막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번의 기회라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싶고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상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상황을 잘 적어주시면 저희도 찬찬히 같이 봐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